그러니까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또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스타에 달더라고요. 시기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약간 열심히 사는데 뭔가가 좀 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과 우리 지금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맞아 나도 잘해. 저희 사분이 나를 만났습니다.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번 책을 쓰게 됐는데요. 저희가 책을 내면서 이번에 저희도 그랬지만 편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디자인, 표지 디자인, 출판사의 그 인쇄소에 가서 저희가 의뢰하고 받고 이런 모든 홍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기획하고 함으로써 저희가 성취wan소가 아니었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사회로 나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 이제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저는 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 이 책 속에서 후회에서 떠나오다 그 편을 쓴 작가인 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카페 에센츠 주인장이자 지구별 국관을 하고 있고요. 다채로운 나의 인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긴장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나다 순으로 제가 기피여가지고 그냥 그 순서로 제가 맨 앞장에 파트를 맡았고요. 내 꽃기는 내가 만든다. 네, 진짜 김물지.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맡은 42살의 아나라스타의 서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의 멀티버스 여행기 쓴 최은영이고요. 브랜드 스토리즈라고 하는 것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핵심 문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은경 작가님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인이 뽑은 내 책의 한 문장 그리고 그 문장 포함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컬러를 통해 가지고서는 책 6봉지를 작성했어요. 근데 제 마지막에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노란 돌고래는 사실 어디로 헤엄쳐가 있지 또 한참 헤맬 것이다. 그러나 안다. 푸른 바닷속을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헤엄 끝에 반드시 내가 찾는 별이 있다는 사실을 이라는 문장 썼는데요. 여기 에센츠 로고도 기하고 별이 있어요. 뭔가 지금에 있는 점들이 선이 될 것이고 길이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쓴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장은요, 저를 이끄는 핵심 그 힘이 되는 중심 생각이에요. 익숙한 길이 아닌 항상 늘 새로운 길을 좀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지라 사실 헤매는 것도 있고 이게 맞나 자기 검열이 좀 심할 때 됐는데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또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풍요한 그 원한 별은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쓴 글의 하이라이트 문장은 무언가를 마구 담는 과정이 끝나고 아닌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면서 내가 찾는 것이 점점 뾰족해졌다. 이 문장인데요. 저는 이걸 좀 오랫동안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좀 많이 구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이게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있는 건 확실한데 이거 좀 잘 안 찾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처까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이제 근처까지만 알려주고 보통 입구도 안 알려줄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이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 아직 못 온 것 같다. 이제 근데 그 과정을 저는 글을 쓰면서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이제 입구는 찾아봤고 이 안에서 이 의자도 다 그려냈어요. 제가 좀 그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뽑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뾰족해진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찾는 것이 이제 입구 근처까지 왔어, 입구도 왔어, 몇 층일까 정도로 더 찾아진다면 그 과정이 점점 더 뾰족해져서 정말 온리원,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확실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을 뽑았습니다. 제가 본 문장은 왜 타인에게서 나를 찾으러 갔을까? 정답은 나에게 있었다. 고요. 작년에 사실 친구가 저를 진하게 만드세요. 작년부터
때부터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나는 원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또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그 중에 글쓰기도 도전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저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문장은 제 속에는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나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믿는다. 그 문장인데요. 이제 여성이 특히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위기가 이제 오게 되고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자신을 잃어간다라는 감정을 갖게 되죠. 출산하고 육아하고 그러면서. 근데 가만히 그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나라는 게 과연 뭐지?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렸다고는 하는데 그간 내가 나를 잘 갖고 왔나 확인을 제대로 해왔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꼭 출산 육아라는 계기로서만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분명히 이런 계기가 올 테고 특별히 내가 뭐 미저러블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지 말고 한번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발견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버스로 여행을 막 떠나고 있고 그다음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그래서 하는 길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질문의 차원이 범위가 수준이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조금 나아지는구나 그것도 막 해내다가 또 질문이 조금 진화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좀 위안 삼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토닥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과정, 제 경험 또 저에게 무엇을 적용했는가 하는 거를 공유하고 약간이나마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아이가 갑자기 부드러우면서 모를 뻔했다가 서둘러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좀 없는데 제가 준비한 거 지금 말했죠. 저는 뽑은 문장이 글쓰기를 통해서 나에게 질문하고 접하면서 나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 썼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글을 쓰게 되면서 처음에는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그 아이를 키우기 전에 저희 과거를 자꾸 떠올리더라고요.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이런 회사 다녔지라는 거에 좀 메모리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서 중간에 주제를 바꾸게 됐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쓸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또 떠오른 거는 엄마로서 내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까지 막 적었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고서는 떠오른 게 지금의 나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내가 힘들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들 소소하게라도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지금의 나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내가 과거를 정리했고 이제는 지금을 보게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저에게 질문하면서 지금의 나를 계속 찾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뽑은 문장은 나 또한 추억으로부터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받았다. 내려놓은 편안함, 이해, 그리고 그 정도면 괜찮다는 자신감. 저는 이제 추억 여행을 소재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동안 항상 제 스스로 누가 이제 사십충기 겪었다는데 계속 사십충기를 겪는 느낌인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 이게 뭘까? 사실 그런 거를 일단 글로 적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글을 쓰면서 저는 어떤 위로도 받게 되었고 또 그거를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후회에서 좀 떠나오고 본인을 발견하는 기회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글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저희 스스로를 재발견하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가고 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계기로 글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할 수도 있지만 또 선뜻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고 글을 쓰게 됐을까 계기가 궁금할 것 같은데 자기 그 얘기를 좀 해주실 분 은경님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4월 10일 정도 저는 갑자기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6월 달에.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저는. 만나자마자 네?
글쓰기가 사실 저는 글쓰기 연습이 됐던 사람은 아니고요. 평소에 뭔가를 그 중고등학교 때 정말 그 독서 기록자 그런 것들도 좀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글은 저랑 좀 이렇게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가슴 속에 내가 이 뭔가 하지 못한 얘기들 있잖아요. 뭔가 먹먹함이 자꾸 이렇게 눈물이 되어서 싹 올라와지더라고요. 그것이 목에서 막 터지려고 했대. 저 터카이즈 183편이 있습니다. 183페이지. 거기서 그 먹먹함이 이렇게 터 올라오고 했대. 그때쯤에 글쓰기가 뭐지? 글 좀 한번 써볼까? 책 좀 읽을까? 근데 그 방식이 꼭 글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꺼내가지고 그 색깔을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이제 무슨 색에 무슨 언어를 쓰고 싶어 하는지 꺼내보고 싶었는데 그 작업을 저는 항상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이 하스카에서 엄작 프로젝트를 딱 만났는데 이분들은 왠지 다 글을 써보신 것 같고 저 혼자는 되게 부족한 것 같고 2달 동안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 들었고 실제로 매주 저는 항상 꽁치처럼 지갑쟁이로 이렇게 육주를 이렇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글이 나왔어요. 빡센 태국 그랬습니다. 저는 하고 싶다. 근데 주제는 작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책을 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읽는 거는 좋아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다 보면은 누가 써주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집에다가 써붙였어요. 책 제목도. 그래서 애한테 보여주면 좀 부끄러워서 빨리 쓸까 해가지고 엄마 책 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딱 붙여놨는데 6개월이면 써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뭔가 그 워드로 남겨는 놨는데 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 종이를 쓱 내렸어요. 이제 애도 뭐 지 삶이 바쁘니까 이제 잊었는데 문득 그러고 나서 진짜 한 3년 지났거든요. 근데 교보 문고를 이제 아이랑 갔다가 갑자기 엄마 책 어떻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그 3년 만에 한동안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더니 좀 약간 부끄럽다. 내가 부끄럽다 생각이 좀 살짝 들었는데 그 주위에 이 모임을 공지를 본 거예요. 데스티니 막 이건 진짜 이건 운동이다. 그래서 책이 나온다라는 거에 의심을 1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신청했어요. 보자마자 신청했어요. 게다가 그날이 사실 하루 지났나? 뭐 이래가지고 되냐고 연락하고 된다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쓰고 의심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써지더라고요. 저 혼자 쓸 때는 책이 써질까? 책이 나올까? 이러면서 쓰니까 안 써졌거든요. 근데 나오겠지. 6월에 나오겠지.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글이 그냥 오히려 편하게 써졌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같이 있으니까 양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어. 혼자 쓸 때 생각보다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써지고 나니까 진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저한테 물어봐준 책 언제 나와? 그 사실 지금도 교보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워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 아들이 엄마 진짜 책 언제 나와? 요 말이 갑자기 딱 뭔가 연결이 돼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 많아가지고 다른 글쓰기 수업을 좀 다 다녔었는데 책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 문화기획전 담당이신 장현우 대표님이 재능기구로 독립출판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었어요. 거기서 인연이 닿아가지고 저분하고 책을 한번 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딱 공고 보고 좀 생각한 다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차례대로 다 얘기해. 뱃살 주기 위해서 저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글 쓰고 책을 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엄마들이 책을 되게 많이 내는데 주변에 작가분들이 많아서 저랑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엄작 프로젝트를 원래는 그 장혜선 대표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힘이 되니까 와서 조금 글쓰기 이렇게 독려하고 옆에서 이렇게 평할 때도 옆에서 조금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끌어가면 된다. 저는 사실 용돈벌이로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첫 시작이 이기분들이 이제 공저를 쓰고 나서 도쿄 형식으로 하셨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책을 썼는데 사랑을 얻었대요. 너무 우리는 평생 갈 사람을 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설레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이분들이 이제
3기분들의 소개를 딱 듣는데 이분들 뭐지?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딱 같이 하기로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빠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현 대표님한테 제가 들어갈게요. 사실 일하러 갔다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글 쓰는 게 저도 막 낯설어서 막 쓰고서는 근데 막 옆에서 잘한다는 거 저도 되게 잘 쓰고 기분이 들다가 책을 이제 낸다고 하면서 제 걸 퇴고하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냈지? 사람들한테 뭔가 이거 가족들한테도 말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워 막 이런 생각 계속 하니까 그 스트레스에 내가 왜 책을 내겠다는 말을 함부로 했지? 약간 이 스트레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그러게 내가 뭐 굳이 그걸 하라 그랬어? 막 이거 나 벌려놓은 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나중에 오기가 생겨서 그래 내가 내고 간다. 그리고 같이 쓰기로 했으니까 내 부분은 내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벌려내니까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든 쓰겠다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날짜를 정말 이렇게 딱 맞춰야 되고 같이 하는 분들이랑 언제까지 꼭 넣어야 되고 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편집을 들어가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잠을 쪼리더라도 이렇게 하게 돼서 그리고 또 아이를 엄마 이거 글 써야 되니까 잠깐 있어봐 이러면서 막 그 키보드 치니까 아이가 엉덩이에 앉아갖고 자기 패드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엄마가 정말 아이의 거울이구나. 내가 하는 걸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저는 이렇게 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누구나 나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글과 이렇게 관련이 없는 그냥 어떤 정보 모임 같은 그런 데서 이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책을 낸다기보다는 글 쓰는 거를 한번 좀 배우고 싶다. 이래서 그 이제 저는 근데 아니 저희가 이제 요 그냥 책만 쓴 게 아니라 강의를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요 강의를 일단 한 번이라도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고 첫날 강의에서 이제 이기 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얻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동네 엄마 아니면은 그냥 과거 친구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관심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일단 시작해보세요. 뭐든 써보면 될 거야 해서 진짜 오 하면서 이제 따라가서 쓰게 됐는데 그래서 한동안 고민했어요. 쓸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뭐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가 꺼내지게 되고 그걸 쓰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 중에서 딱 액면가도 그렇겠지만 나이가 아주 조금 더 많은데 저희 아들이 지금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하는 남학생이 엄마에게 너무 살갑고 예쁘게 얘기를 하겠죠. 맨날 이제 죽을 것 같다는 둥, 나의 20살이 다 가는 것 같다는 둥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처음에는 달래주다가 어떤 날 달래주고 어떤 날은 이제 싸우기도 하다가 너무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아이가 제가 책을 쓰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누구야 엄마가 이제 쓰니까 위로가 되는 게 있더라. 너도 그걸 말로 내뱉으면 네 귀로 다시 들으니까 차라리 글로 쓰면 어때? 조그만 일기장에다가 거기다 다 쏟아 부어봐. 그럼 내년에 너가 그걸 먹고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구나 느끼기도 할 것이고 그랬더니 아이가 알았어 이러더니 막 조그만 수첩을 사가지고 지금 거의 다 채웠어요. 이제 맨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제 그 우울한 감정을 막 털어내고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아이한테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도전한 저에게 매우 칭찬을 하고 있고 저희 엄작은 아마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계속 이어지니까 꼭 엄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쳐내지 마시고 꽉 잡아서 그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그 something 무언가를 좀 뽑아내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었는지 좀 아마 작가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텐데요. 은영 작가님? 네, 저는 제목이 이제 열정의 멀티버스 여행이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문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세상과 공명하며 마음이 요동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를 생각했고 인생은 나에게 너무 버겁다. 나는 이렇게 멀티도 힘들고 이 인생이란 과제는 나 같은 자그마한 몸은 그렇지만 나 같은 자그마한 존재에게 너무 버거운 것이야. 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쨌든 참 많이 힘들고 경력 직장 다니면서도 참 그 비판도 많이 하고 제가 생각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난 절대 이제 취직해서는 내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육아 과정에서 그걸 치고 나가지 못해서 이제 뭐 또 들어와서 일하기도 하고 뭐 타협적인 삶을 살다가 작년 1월부터 이제 사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막 써 제꼈어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막 생각도 많고 돈 잘 벌리는 그런 머리는 잘 안 돌아가는데 어쨌건 내 컨텐츠를 막 만들어내야지 일단 그러고 썼는데 이게 내 안에서만 맴돌고 하다 보니까 헐겁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줬을 때 어떻게 이제 비춰질지 모르잖아요. 정리를 하다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더 책임감 있게 듣는 사람을 좀 염두에 둬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좀 더 고민하면서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책이라는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일종의 워크숍을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사업할 때 우리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할 작업, 그 본인을 발견하는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면 좋을까, 제 자신에게 적용한 것을 한번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탐색하고 무엇을 발견했고, 탐색하고 또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한번 공감을 얻어보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엄청 바쁘고 일주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바쁘게는 살고 있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왜 의미가 없을까? 왜 내가 없을까? 분명히 내 몸은 들릴 것 같아요. 내 몸 피곤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그 의문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의문을 없는 채로 제가 그 순둥이처럼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조금 더 빨리 그런 질문들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깨우쳤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치하는 그 순간을 좀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자각의 시간, 평타의 시간이거든요. 아니면 알아차림, 메타인지라고도 하죠. 공부머리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걸 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순간이 좀 그냥 지나가잖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고 그런 순간에 자꾸 스스로한테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페이지 끝날 때마다 이제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끝나는 이유가 저도 이런 질문들이 이런 내가 어디 있지?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 이거에 도움을 받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게 떠올랐기 때문에 좀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질문들을 그냥 어떻게 매일매일 막 이렇게 뭐 각성제 먹듯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지금은 뭐 아이들이랑 뭐 지내고 있지만 하지만 이 뒤에는 지금 이렇다고 해서 나중에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 이렇게 일단 하고 그때 가서 뭘 해야겠다라는 거를 지금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썼습니다. 네, 저희 책 제목처럼 이제 쓰다 보니 나를 만났는데 가장 큰 변화들이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은 작가님.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의 저를 보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늘 아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없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알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잊고 살았거든요. 근데 글을 쓰면서 조금씩 제가 뭘 좋아했지라는 걸 조금씩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가다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못 가겠지 생각을 했어요. 아예 포기를 했었는데 다음 생에 가야지,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딱 쓰면서 50대도 갈 수 있지 왜? 그냥 어학연수 너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외국 나가서 나 혼자 어학연수를 하든 어쨌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되면 아이가 이제 10대였는데 전 아이가 늦게 나서 그때 뭐 안 되면은 나를 위해서 가는데 아이는 딸려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는 동물 중에 말도 되게 좋아하는데 말을 좋아하는 걸 다 잊고 살다가 또 글 쓰는데 말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 관련된 책을 내가 써야겠다. 사람들에게 말을 타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자기 등을 이어주는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금씩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조금만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참 큰 변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 은경님은 어떤 큰 변화가 있으신가요? 저야말로 정말 그 4월달에 이 역작품 글을 쓰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원래 서점이 아니었거든요. 카페로만 카페만 서점에 등록해놨지만 서점 책을 채우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생기면서 하나씩 그 2달 동안에 지구별 공간에서 총 78번이었나? 네, 그 모임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2달 동안에 이렇게 책도 정말 나왔고요. 또 가장 큰 변화는요. 제 내용은요. 제가 20살 때 대학생 이런 전공이어서 20대 때부터 건축을 했었고 사진관을 운영해봤고 뭘 해봤고 정말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36페이지로 쭉 몰아서 쓴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되게 가벼운 해방감을 느꼈어요. 나는 이제 뭐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정말로 뭐 안 하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서는 살아야지. 아니면 그것도 안 해도 되겠다. 아까 정은님도 여행 50대 때 가도 되겠다고 했는데 요즘 유난히 막 손민호처럼 여행 가고 싶고요. 물론 6살 좀 키우고 네, 그런 생각 들면서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정리, 인생의 서문 같은 걸 에필로그를 쓴 느낌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본문만 잘 저답게 채워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진짜 더 뭔가 많이 만드실 것 같아요. 이벤트들. 네, 그러면 다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반응들이 엄청 뜨거웠겠죠. TV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저도 저희 이제 같이 사는 이제 룸메이트도 그렇고 이게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 책을 썼어? 대단하다 이런 이제 격려도 받고. 내가 몇 번 사주면 돼? 약간 이게 좀 허세도 부리고 하는데 주변의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일단 저의 룸메이트는 대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읽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당신은 내 독자는 아닌데 대상 독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책을 읽은 이런 다양한 이제 피드백들을 갖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엄마한테 나눈 피드백 딱 이제 얘 책이 도착했다 이런 카톡이 왔어요. 집에 배달이 됐다. 그러고 나더니 이제 읽고 물론 이제 직구만 빨리 읽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시고 애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애썼다의 그 리듬과 박자에서 막 되게 많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썼다가 글 쓰느라 애썼다, 책 쓰느라 애썼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책에 적힌 시간들을 보내왔구나. 얘 애썼다. 이게 완전 함축되어 있는데 그게 느껴졌어요. 애썼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가족들도 볼 생각을 하니까 엄마가 뭔가 속상할 것 같은 거나 이런 거 나를 다 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이제 거기 그것도 찾아가지고 그때 애를 좀 더 길게 봐줄 수 있어서 엄마 회사를 더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또 하시는 그 찰나 이제 잘랐죠. 엄마는 제 학부모한테 잘랐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은 서로 그런 거 있잖아. 엄마는 말 하고 다 했고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딱 자르긴 했어요. 근데 그냥 애썼다에서 그냥 다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오히려 시어머님 내가 잘 썼냐고 이런 그 후기보다 그냥 애썼다에 더 많은 게 딱 와닿고, 그래서 이 서점을 이제 모시고 가서 책을 이제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했더니 또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도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좀 뿌듯한 그런 순간을 가질 수 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경님께서도 남편분이랑 같이 가셔서 또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저희 남편이 자기 얘기 써놨다고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그 영풍문고 독립기행 7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에서 진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진열이 되기 전에 가가지고 막 언제 진열하나 막 보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줄에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가가지고 이거 이 사람이 쓴 건데 올려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저 사람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랬고요. 저희 딸은 오늘 누나가 평상시에 모습이 다르니까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엄마 책 안 읽어가 그랬더니 엄마 책 열심히 안 읽고 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 누구에게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분 하세요? 주변 가 저는 한마디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테니스 언니들한테 제가 10년 정도 출연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맺어진 이 인연들이 제가 뭐 잘 썼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 언니들은 은영이가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16번씩이나 뭐 다 돌려보면 될 텐데 사가지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했죠. 언니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를 네, 언니들 고마워요. 계획이 있으셨군요. 네. 저도. 일단은 진짜 여기 와주신 그 뒤에 여기 기존에 사주셨던 저 지구교육국가 언니들 되게 많으세요. 언니 동생들은. 다 감사해요. 제가 사주실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어제 어떤 독자님하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책 얘기를 우리가 바빠서 얘기 못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 그냥 사장님 썼다고 하니까 사봤는데 이 책을 이렇게 다는 읽지 못하고 세 권 걸 읽었대요. 근데 그냥 우리 주변의 분들이 쓴 책이라서 두고두고 꺼내서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정말 눈물이 픽 오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무 좋다고 다른 분들도 다 너무 잘 쓰셨다고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언젠가 살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용기가 좀 떨어질 때 이 책 꺼내서 항상 읽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 좀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작가분들이 마찬가지였을 텐데 내가 과연 이걸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책이 나올 수는 있을까? 내가 이런 거를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닌가? 이게 나왔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럽지는 않을까? 많은 그 마음에 뭐 장애물들도 있고 또 아이도 아파서 모임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이 마감 시한을 좀 넘길 때도 있고 순간순간 이거 그냥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런 장애물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또 그 시간들과 또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겼는지 수경 작가님이랑 은경 작가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와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물 너무 많아.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이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패드를 좀 보여주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돼서 그렇게 넘겼고 다른 장애물은 많이 없고 저는 아이 때문이었는데 그냥 잘 넘겼던 그래서도 출산이 이게 좀 늦어져서 아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어요? 저 아이에 대한 부담은 없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97세 할머니가 그림 전시를 하시는 거예요. 또 순천의 소녀시대 거기 할머니들이 또 그림 작가로 데뷔하셔가지고 미국에서까지 전시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아직 젊다. 우리는 너무 젊다. 저요? 네, 저는 저희 귀찮음이 가장 큰 장애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요청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러면 그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뭘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생각들을 또 막 부지불식간에 이제 침범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귀찮아. 그래서 이제 의지를 발동하는 것을 놓고 또 이렇게 퍼지고 좀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런데 근데 역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약간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참 욕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했어요.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출렁 우리가 다 알아주진 않더라도 몇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인정을 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SNS를 이렇게 보면은 저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벌써 치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라인 선상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앞서가고 있지만 우리 그 이효령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각자의 방향으로 나가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등이 될 필요도 없죠. 그냥 내 있는 걸로 내 속도대로 내 쪼대로 그냥 가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갈등이가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렇게나 생각해라. 나는 표현하겠다. 표현함으로써 내가 확인되는 얘기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무대에 기세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은 다 소중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뽕뽕 올라오시네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아주 조그만한 이제 성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도전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윤경 작가님, 정은 작가님. 제가 저번 북토크에는 생각나면 시작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노영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하되 지속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연히 어느 그 인스타에서 영상을 봤는데 그 강연이었는데 뭐 유대인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생일 되면 뭐 너한테 만약에 뭐 10,000원이 생기면 너는 그걸 어떻게 쓰겠니? 이렇게 묻는데요. 그 10,000원을 내가 쓰는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쓰기 때문에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래 너한테 지금 6,000원 주도록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가 좀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그 지속하기 위한 환경에 좀 놓아라를 좀 붙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글을 쓰게 된 끝을 내게 된 게 이제 같이 모였고 그리고 모여서 수요일 날 3시까지 무조건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막 전날부터 그런 거를 다 끝났는데도 한 몇 주는 수요일 3시가 뭐가 썼는데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환경에 놓여지면 써라. 그래서 이 지속하고 시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고 그 찾는 것 자체를 지속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을 모으든지 해서 결국은 그 환경에 의지가 아니라 그냥 놓아지는 그거를 좀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북토크에서는 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글쓰기 노하우, 맞춤법 같은 거를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는다던가 아니면 글쓰기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 정은님이 좀 뭔가 경험이 많으셔서 얘기 좀 하려고 하시죠. 제가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이 좀 있어요.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심한데 그래서 더 저는 글 쓸 때 아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그게 고민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동화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 내 글을 읽어줄 수 있냐. 근데 물론 지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냥 공짜로는 좀 죄송하니까 제가 하루에 드리겠다. 퇴고를 한번 봐달라 얘기했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비용이랑 왔다 갔다 얘기하고 딱 가져가시고서 다음날 이렇게 온 거예요. 빨간 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너무 상처받으실지도 몰라서 자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정우님을 생각해서 자기 열심히 빨간 펜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빨개 보여도 너무 충격받지 말고 그걸 보고서는 잘 이렇게 이용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처음 딱 읽었는데 정말 다 빨간색인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중간에 뭐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막 생각의 단계나 이런 글의 단계를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딱 느꼈거든요. 아 이게 이 방향이 아니라 이분 얘기한 것처럼 아 이렇게 생각의 단계를 써야 되고 그리고 쓸데없이 들어가는 내용들 그런 것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다시 다 뒤엎고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보면 계속 내 글이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이니까 그분한테 한번 보이고 나니까 제 생각이 확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막 적어서 한 번만 더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더 수정은 안 하겠다는데 지금 방향은 그 정도로 훨씬 좋아졌다고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 조금 저는 그 얘기에 아 내가 그래도 이제 바른 길을 가는구나라는 확신이 딱 서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정하고 조금 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글은 요즘에 쉬워야 된대요. 중2 학생들이 읽어도 딱 이해할 정도 그 간결한 문장이어야 되고 단어도 너무 어렵지 않게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쉽게 써야지 좀 짧게 써야지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혹시 클래스 많이 해주셔서 쓸 때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태고가 가장 중요하고요. 많이 읽어보시고 프린터에서 꼭 다시 읽어보시고 주변한테 남편은 좋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 네이버
네이버 맞추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네이버 맞추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예 원래 책을 쓰고 싶은데 글은 잘 못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스타일인데 잘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 팁이라면 어쨌든 글자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책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되게 난감한 거예요.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또 소설은 아니고 에세이니까. 에세이 한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본인이 하는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하다못해 뭐 요리를 하더라도 왜 재료부터 완전히 쫙 해놓고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왜 그냥 이제 양파 썰고 있는데 요거 볶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정리도 그렇게 하죠. 이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 스타일을 살리시면 돼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도 내가 뭔가 다 준비가 돼야 된다 하면은 소재 이런 거 어떻게 일단 진짜 재료 준비하듯이 뭐 메모를 해놓으신다든지 뭐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엮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엮는 걸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일단 첫 문장 쓰시고 그 다음부터 뭐 말을 맞춰간다든지 하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뭐 예전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글이 되게 암담했는데 내가 강의 나갔을 때 어떻게 했지? 이런 걸 떠올렸어요. 그래서 강의 나가면 맨 처음에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두를 던진 다음 그 화두가 완전히 연결이 안 되는 화두가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주제와 좀 연결이 되는 화두를 내가 던졌지, 글도 좀 그렇게 시작해볼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안 써본 사람이 어떻게 첫 시작을 하겠어요. 글을 쓸 때 다른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주로 했는가를 좀 연결을 해서 글도 좀 활용해 보시면 분명히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를 좀 찾으시고 그다음에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랑 비슷한 스타일로 글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글 쓰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요. 번역가라고 해요. 나의 이 목소리를, 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는 언어로 바꾸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언어를 나의 목소리로 또다시 번역해가지고 들려주는 사람. 그래서 막연하게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생각들을 나의 목소리로, 또 너무 나의 목소리 같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통하는 목소리로 바꾸는 번역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글쓰기 강의 때문에 되게 놀랐던 거는 이제 저희 강원국 작가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와서 강의도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전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좀 천부적인 재주? 그냥 본인의 필로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저희 이제 이 단계를 거쳐오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뭐 그래서 그런 죄송합니다. 그 문장 바꾸는 그런 거를 수십 개를 딱 적어 놓으시고 막힐 때 그거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뭔가가 아니라 뭐 그래서 그리고부터 해서 바꾸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많이 쓰는 그런 것도 딱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도 쓰시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나 아니면 이제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딱 정해 표처럼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거를 쓰신다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특정한 저희가 이 책을 쓸 때도 너무 대상을 어렵게 잡지 마시고 내가 내 친구 A라는 친구 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전하고 싶다라고 어떤 좀 뾰족하게 그 듣는 사람을 읽는 사람을 정하면 쓰기가 쉽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변화된 거 하나는 이제 맞춤법을 그 메시지 보낼 때도 이제 좀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작가인데 맞춤법 틀리면 너무 창피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좀 사전이나 이런 거를 생활하게 되고 그동안은 막연히 복간 그러면 대충 제가 아는 그냥 의미를 대충 썼는데 이제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국어사전을 찾아서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었는지 조금 찾아서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더 재밌게 느껴지고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글을 쓰고 싶다면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해 놓으시면 나중에 정말 이렇게 그 실력을 발휘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각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님부터 얘기해볼게요. 글을 쓰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저에게 좀 한 가지만 해, 너무 다양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재주나 어떤 파이팅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하고 함께 조금 깊게 성장하고
이런 이제 작은 기여를 하는 거, 그 일을 좀 좋아하고 좀 아니면 힐러나 이런 일들도 같이 다른 사람 저도 행복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 행복하는 걸 보면서 같이 좋아했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일을 해나갈 것 같아요.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알아차림, 평소에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코칭을 하고 있어요. 라이프 코칭을 하면서 알아차림의 기회를 주고 싶다. 그거에 제일 좋은 방법을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래서 라이프 코칭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1대1로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수의 분들을 자꾸 만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별일이 없을 때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좀 해서 그래서 좀 힘들 때는 오히려 문제 해결하느라고 우리 진 다 빼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일단 이거 해결했어. 또 쉬었다가 또 문제가 막 닥치면 그제서야 막 또 그거에 또 열중하고 문제 해결하고 거기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오히려 평상시 때 오히려 지금 그날 같을 때 그냥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는 쓰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저는 시민응모에 공부했는데 운 좋게 당첨돼가지고 독립출판 두 번째 책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창작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모두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 리브 스토리즈라고 하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좀 우리 삶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콘텐츠를 같이 만들고 싶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코칭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뭔가 개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많은 협업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구축하고 확산하는 작업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타이틀을 명명하게 된 콘텐츠 엔터테이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진지에 자꾸 빠지기 전에 저는 또 이렇게 웃어 제끼는 거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머 코드나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접목해서 좀 즐겁게 바이브를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엄마 사회학이라고 제가 조금 말을 지어봤는데 엄마 사회학으로 가는 이야기 콘텐츠를 좀 제안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대화 주제 대화 모임이나 워크숍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금 붙일 계획은 없고요. 제가 자기 작가 소개를 썼는데 이번 생은 저희 길을 찾는 여정이라 생각하고서는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도 다양하게 거쳐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제가 만약에 생각이 나거나 하면 좋은 분들하고 계속 재미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하고 싶은 건 사실 지금 경제적인 활동을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게 제일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억지로 어디가 취직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지금 없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펼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선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춤을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몸치에다가 유연성은 전혀 없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인스타에서 셔플 댄스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4기를 지금 이제 후에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해보려고요. 네, 사실 저도 사실 댄스를 추고 싶은데 그 방송 댄스는 나이가 안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됐는데 이제 저기 정우 작가님이 셔플 댄스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책을 쓰면서 저 스스로의 가장 큰 변화는 내가 하고 싶고 마음속에 좀 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 도전하는 힘이 옛날 같으면 해볼까 아예 안 돼 이렇게 되는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열에 8가지 해볼까 하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어서 저는 좀 이렇게 만난 친구들 또 우리 그 문학의 장 대표님하고 북 모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할 생각이고요. 또 저는 이제 과거에 했던 이렇게 진행 관련된 일들을 지금은 사실 길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느껴봤던 것처럼 내가 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또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무언가 조금 더 책도 많이 읽고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저도 하고자 그거를 마음속으로 좀 더 주저하지 말자 이런 게 있는 저희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 얘기는 거의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나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저희 요 책과 아니면 저희 오늘 북토크에 대한 소감 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든 다 좋으니까 지금부터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소감 네, 이게 너무 싫은 것 같긴 하지만 내과는 제가 좀 약 넓게 해서 내과를 보시면 다 나와요. 팩토리도 있고 다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쪽으로 오기를 정말 선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다 소화가 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가서 이제 막 경청을 하려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 웃어주시는 우리 조은배라고 합니다. 은경님 부탁했어요. 왔는데 은경님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스타도 다 있더라고요. 다 저장하려고. 물론 어떻게 예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저도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연히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그냥 요즘은 그냥 조금씩 그냥 저 혼자 보려고 블로그에서도 글도 남기고 막 연예 페이지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언젠가 저도 책을 내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데 안 하는 말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댄스도 아까 하고 싶다고 했는데 되게 공감돼서 저도 요즘에 뭐였지? 아무튼 뭔 댄스를 배우고 싶긴 하거든요. 네, 댄스. 네, 이상이 있는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지구묘관에서 고정 디플로마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경 씨 4월부터 열심히 달렸던 거를 진짜 신기하게 봤어요. 신기하게 봤는데 진짜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하게 나왔을 그 첫날에도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이거를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잠깐만 얘기하실 때만 매치시키더라고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는 것처럼 아까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저희가 시기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약간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가 좀 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과 우리 지금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아 나도 저래. 우리 룸메이트는 이래. 룸메이트가 듣고 적은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니까 저희 남편도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좋아하지만 글 쓰는 거는 계속 이제 쓰고 있었거든요. 글쓰는 쓰고 있는데 네, 아무튼 계속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표출하고 싶은 방법으로 도전하는 거 그거를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책일 수도 있고 뭐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림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표출하자 그러면 이제 표출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눌러있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지구묘관에서 우연찮게 칼림과 수업을 하게 됐고요. 저도 20살, 두 번째 20살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저한테 퇴사라는 되게 큰 일이 있었고 제주도에서 1년 살아보고 지금도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칼림만 하는 것도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붙잡고 끈을 놓지 않고 어쨌든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은 카페를 알게 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큰 살면서 최근에 되게 확신을 갖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람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저도 스스로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6분이 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한테 다 노출하진 않으셨지만 진짜 찐 그 본연의 모습 어떤 뭐 히로이라 이런 하죠.
글이 안 써질 때도 서로 얘기하셨을 거고 어떤 그런 감정들 저희한테 보여주실 때 깊은 감정들도 서로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 각자의 이게 책이 나오기까지 역할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먼저 이야기 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좀 이제 적재적소에 어떤 역할들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 왔는지 그게 이제 이런 그룹의 자랑 각자의 역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나눴었어요. 그러나 꼭 그 정해진 바대로 되진 않고 우리가 어떤 조직도 아니고 뭐 이윤 추구를 하는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느슨한 가운데 자발성에 기초해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되면 그걸 다 달라붙어서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짐을 뭐 어떤 역할을 맡으시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 사람에게 전담시키기보다는 이슈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효율은 떨어져도 우리가 어차피 공동의 프로젝트고 누구나 참여하는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앞으로 계획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약간 무슨 역할을 했다 이런 걸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뭐 너무 다들 활약을 했어요. 너무 다들 활약을 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이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너무 유발했나? 근데 사실 오면 왜냐면 누구나 챙기고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확 생겨요. 그러면 이걸 좀 해주실래요?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제안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많이 모으고 사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 막 블로그나 SNS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실 노션 이런 게 뭔지 몰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기 동상 친구들이 막 가르쳐주고 해서 저는 주로 그 금융 치료를 많이 해줬죠. 밥을 사준다던가 운전을 해준다던가.